얘들아 용비어천가랑 세종어제 언해본이랑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거랑 둘 중에 뭐가 더 먼저 나왔게? 용비어천가가 더 먼저 나왔어요. 용비어천가는 세종 때 쓰인 작품이고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조가 번역한 글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가 한글로 쓰인 최초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 창작 동기만 밑줄 칠게요. 세왕조 정당성 부각, 훈민정음 실용성 시험, 후대왕에 대한 경계. 근데 이 후대왕에 대한 경계는 125장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 해동 육룡이 나르샤 1마다 천부귀신이 고성이 동부하시니 보도록 하죠.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1장은 2장과 124장까지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대구 형식을 안 지키고 있는 애입니다. 1장 125장은 안 지켜요. 2장에서 124장까지는 똑같이 생긴 절이 두 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는 나타나게 되는데 1장은 안 들어갑니다. 해동 육룡이 해서 여기서 해동이라고 하는 건 발해 동쪽을 얘기하죠. 그래서 한반도 땅을 얘기합니다. 이 해동에서 6명의 용이 나타나는데 이 육룡이라고 하면 조선을 건국하는데 노력을 했던 6 임금을 얘기하죠. 이 6명의 임금 중에서 실제 통치를 한 사람은 둘밖에 안 되고 나머지 4명 같은 경우에는 후대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추대된 임금들이에요. 실제 다스렸던 임금은 저기 보시면 태조와 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동 육룡이라 그래서 6 임금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 쓰이고 있죠. 은유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해동의 육룡이 해서 주격조사예요. 얘는 자 주격조사가 쓰이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육룡 다음에 이라고 해가지고 앞말이 그냥 원문 자체 한자어로만 쓰여 있거든. 한글이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주격조사 이가 앞말에 있는 예딩이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끊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나르샤 같은 경우에 날다에 의샤가 붙게 됐는데 이 샤라고 하는 애는 나르시어로 현대어풀이 되고요. 뒤에가 모음이 오게 되죠. 뒷말이 모음이 오게 되면 이 자리에 샤가 오고요. 뒤에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샤로 바뀐 거죠. 그치? 그래서 보시면 날다에 용언에 어간 붙었고 매개모음이라 그래서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야. 먹은이 할 때 먹니는 안 되잖아. 뛰니는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 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얘예요. 그 다음에 주체 높이인 선어머러미 샤가 쓰였고 모음 어미가 어마러미겠죠. 얘가 생략됐다. 그래서 이 샤라고 하는 애는 맨 마지막에 오는 형태지만 선어마러미가 맞다. 뒤에 어마러미는 생략된 겁니다. 모음자가.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는 일마다니까 천복이시니 할 때 이 천복이시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천복이라는 거야? 자, 일단 천복이시니 같은 경우는 이다라고 하는 주격조사 아니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은 형태고 이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조사 사이에 다자 앞에 어마러미 시자가 붙은 거죠. 얘는 주체 높임이란 말이야. 그럼 주어가 뭐냐는 거야. 일이 천복인 거지. 그치? 근데 일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 높임의 의미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걔는 왜 높여줬어? 해동 육룡이 하는 일이니까 높여준 거야. 얘 간접 높임이죠. 어쨌든 얘도 일이라고 하는 걸 높여주고 있는 주체 높임 선어마러미 시가 쓰이고 있다. 시가 쓰이는 이유는 뒷말이 니라고 해서 좌우로 끝내는 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술격 조사가 쓰였고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고 니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가 쓰이게 됐다. 연결 어미는 어말 어미 중에 하나입니다. 어말 어미는 문장을 종결해주는 종결 어미, 이어주는 연결 어미, 성질을 전환해주는 전성 어미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어말 어미라고 해요.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은 중국의 옛 성인들을 뜻하고 이 고성과 동부하다 같다라는 걸 통해서 윤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을 건국한 것이 정당하다 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 고성이 동부하다 그랬어. 얘 비교부사격 조사 와와 같죠? 그래서 비교부사격 조사가 쓰인다. 균기계 나라 이거랑 같은 거다. 고성과 동부하시니 해서 같으시니 해서 하시니 얘도 마찬가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고요. 얘는 고성과 동부한 게 누구야? 해동육룡이겠죠? 그래서 해동육룡이라고 하는 애를 높여주고 있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입니다. 마찬가지 뒤에 자음이 왔으니까 시자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은 1장과 달리 두 개의 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1장과 마찬가지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해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조선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깊은 나라 이겠죠. 굳건한 나라. 자, 이때 뿌리라고 하는 애는 히읗종성체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은 애가 아니에요. 안 되지. 뿌리는 한 단어잖아. 뿌랑 리로 나누는 순간 의미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뿌리는 하나의 단어고 불휘 같은 경우는 불우이 이렇게 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주격조사가 생략됩니다. 뿌리가 깊은 이어적기 하고 있고요. 이어적기 하고 있고 나무라고 하는 기역 종성체언이 등장합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애는 뒤에 조사가 올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게 되면요. 얘가 앞에 있는 오모음은 떨어지고 기역이라고 하는 종성이 생겨나게 되는 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뒤에 조사 중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게 되면. 그래서 나모은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보조사가 오게 되니까 모음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역이 이어적기를 위해 뒤로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오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밀세 해서 여기서 뿌리 깊은 나무는 조선을 뜻하고 바람은 국가에 오게 되는 시련과 고난을 은유하는 표현이겠죠. 바람에 이래서 앞말이 양성모음이니까 부사격 조사도 양성이 왔고 여기서 부사격 조사는 원인 부사격 조사 앞말이 원인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바람 때문에 아니 흔들릴세 리을세라고 하는 연결어미 쓰고 있습니다. 꽃교코 해서 꽃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성부형 초성 쓰고 있죠. 팔종성법이 아니라 형태론적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태론적 표기 팔종성법 아니고 종성부형 초성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꽃이 교코 했습니다. 디귿 다음에 이나 단모음이 이로 시작하는 애들이 왔을 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교코, 구개음화가 안 일어납니다. 구개음화도 안 일어났고요. 나중에 가면 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죠. 그치? 저 순서 알려줄게. 교코는
얘는 이어적기예요. 그지? 나중에 끊어적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재음소화라고 해요. 끊어적기. 그리고 나서 국유음화가 생겨요. 국유음화 생기기 시작하는 때는 벌써 근대로 넘어갑니다. 17세기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는 국유음화도 안 돼 있고 재음소화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어적기가 되어 있는 거고 단모음화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중모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교 이렇게. 여름 하나니 해서 여름은 열다에 음자 붙은 건데 자 이때 이 음이라고 하는 게 명사형 전미사예요. 명사 파생 전미사예요. 자 전미사가 붙으면 그거 이어적기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이어적기는 얘들아 너네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언 뒤에 조사가 붙거나 어간 뒤에 어미가 붙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해줘. 얘는 지금 접사가 붙은 애야. 그래서 여름이라고 적지만 이어적기의 예시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뒤에 접사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명사파생 전미사가 앞에 있는 여라고 하는 음성 모음에 맞춰서 음자가 들어간 겁니다. 양성이면 얘가 들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여름 하나니 해서 여기서 하나는 많다라는 뜻 나중에 없어집니다. 셈이 깊은 물은 해서 위에서 봤던 애랑 문장 구조 반복해서 대구로 들어갑니다. 셈이 깊은 물은 해서 역사가 유구한 국가는 이런 얘기겠죠. 셈이 이어적기 하고 있고 주격조사 붙은 겁니다. 주격조사 2. 깊은 이어적기 물은 해서 물 은이죠. 얘는 아직 원순모음화 되기 전이겠네요. 셈이 깊은 물은 원순모음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물에 해서 가물이라고 하는 건 가뭄이라는 뜻이고요. 에라고 해서 부사격조사 모음조화 맞춰서 들어옵니다. 모음조화 맞춰서 들어오고 얘도 마찬가지 앞말이 원인임을 나타내주는 원인 부사격조사다. 아니 그칠세 리을세 쓰고 있으니까 연결어미 쓰고 있다. 네, 히 이러 내가 이러죠 해서 내는 히읗 동성체언 얘는 이 뒤에 주격조사 2가 오게 되고 이어졌기 때문에 히읗이 위로 올라간다. 내가 이러죠. 바라래 해서 바라래 같은 경우는 모음조화 맞춰서 애자가 붙었죠. 근데 위에 나온 애들이랑 차이점 얘는 처소 부사격 조사 앞말이 장소임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가라에 가느니에서 가느니 같은 경우에 느는 현재 시제지 그쵸? 니는 평서형 종결함이라서 현재어로 따지면 간다랑 똑같은 거야. 니은다랑 똑같은 게 는이야. 오케이? 그래서 바다에 간다. 거기 보면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늘은 기초가 튼튼한 나라고 바람 가뭄은 신년과 고난을 뜻하고 꽃과 열매, 내와 바다는 문화의 융성 왕조의 번영을 은유하고 있는 표현들이다. 그래서 국가의 발전을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작품은 악장가사고요.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만 쓰이고 안 나오는 작품입니다. 백성들이 부르지 않았어요. 오케이. 특정한 목적성을 지니고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연 발생한 작품 아닙니다. 자, 그러면 황망근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보는 건 너희 학교 프린트입니다. 제1고는 월요일 7시 직전 보강이고 상호고는 수요일 2시가 직전 보강이에요. 목요일 날이 너희 시험이야. 국어 시험. 그래서 목요일 날 직전 보강 때는 이제 문학 장르 위주로 복습 한번 할 거라서 동동이랑 동서나가의 현대어 풀이까지는 보기가 시간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동은 영상 한번 더 반복해서 보시고 동서나가도 현대어 풀이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황망근 볼 것만 좀 체크를 하고 가죠. 다 보기는 할 텐데 전문이 시험범이긴 한데 학교 프린트가 나와 있는 게 지금까지 모의고사에 등장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천재 박영목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어. 그 출판사가 다른. 거기에 황망근이 이렇게 말했다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그 부분 내용이랑 겹쳐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상원고 문제 선생님이 시험 모의고사 줬을 때 발췌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황철석이 얘기했는지 황동수가 얘기했는지라는 걸 알고 있으면 풀기 수월한 문제들도 있었죠. 그래서 전문은 본문에 다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문제를 풀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할 건 체크하시고 시험 전에 공부할 때는 전문 공부 한 번 더 해주시고 황망근 같은 경우는 전문 설명했던 영상 선생님이 올려놨거든. 그래서 선생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문제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뭐 문제만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더 필요한 친구들 황망근 관련해서는 문제 더 필요해요 보내놓으시면 선생님이 직전 보강 때 나눠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보자. 황망근이 없어졌다. 자, 이 부분 당연히 자세히 봐줘야 되죠. 작품의 시작이 주인공의 실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시간 순서대로야? 역순행적대로야? 역순행적, 그쵸? 역순행적대로겠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작품 마무리 부분에서는 황망근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비극성을 부각해주는 역할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작품의 처음과 끝부분이 연결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호기심 유발하느라 결과를 딱 먼저 얘기를 해요. 없어졌다. 그 다음에 자 만근인지 반근인지 그 바보자석 하나 때문에 라고 하는 2장의 대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통해서 2장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게 되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에 대한 속마음을 직접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간접 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사 부분 같은 경우는 간접 제시가 나타나는 부분이라 등장인물의 성격을 추측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만근이 반근이에서 반근이라는 단어는 황망근의 별명. 그래서 팔푼이, 그치? 반쪽 뭐 이런 거 있죠? 모질이라 그러나? 멍청이라 그러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아무튼 황망근에 대한 별명들이 있어요. 황망근을 가리키는 말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랑 이거랑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민씨는 뭐라 그래? 묘비명에서 황선생이라 그러죠. 그쵸?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황망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는가? 바보자석이란 말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
자, 이 마을 사람들 특히 이장은 어떤 존재? 이기적인 존재.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농촌 공동체 사회에서 과거 농촌 공동체가 품앗이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돕고 상부상조하고 살았다면 1990년대 농촌 사회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하지. 그래서 1990년대 농촌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풍자 비판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농촌마을을 망하게 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풍자도 들어가지만 이기적으로 변하게 된 농촌마을 사람들에 대한 풍자 비판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황재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용왕제의 축을 추한다 해서 용왕제라는 제사를 지내지. 얘네 마을에 뭐가 있어? 커다란 저수지. 그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못부터가 있죠. 그 연못이라고 하는 곳을 쭉 이어서 들어가 보면 거기 용왕이 살고 있는 용궁이랑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매해 돼지를 잡아다가 한겨울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돼지한테 색동저고리 입히고 얼음 끼고 하는 건 다 황만근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제사의 축문을 처음 쓰는 사람 황재석,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마을에서. 이 황재석 씨는 만근이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만근이한테 뒤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마을 사람들 같으니까 너나 받아주는 거다. 너 대처 같은 데 갔으면 못 살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녀라 라고 해서 가장 똑똑한 황재석 씨, 만근이를 걱정해주는 황재석 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황만근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정적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황재석은 황만근의 실종을 걱정한다. 한 장 넘어갑시다. 자, 거기 보세요. 용왕제에서 집사 역할을 하는 황동수 체크해 놓으세요. 아이집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원제 토끼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신다 이러죠. 저 대사 아까 문제에도 나왔던 대사죠. 그러니까 추측해야 됐던 곳이죠. 그래서 황만근이 새벽에 하루 안 들어온 날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 허튼지 또 무슨 토끼인지 뭔지랑 싸우고 안 들어오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황동수예요. 황동수.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민씨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놨다라는 거 체크해 두세요. 황만근의 아들이 민씨한테 아침에 찾아왔고 민씨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자,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민씨랑 이장의 갈등이 시작되죠. 민씨는 다른 사람들이랑 갈등 안 일으켜요. 이장이랑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신대리는 대여섯 명의 황씨들 체크해주세요. 집성촌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걸기대회 안 갔습니다. 경운기 소리 한 대밖에 안 났어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 100명이 될래나 말거나 하는데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금만해서 그러지 안 보이더란게. 이장은 참가했지. 이장은 참가했어요. 근데 만근이 도착 전에 갔죠. 트럭 타고. 그치? 그러니까 만근이 오기 전에 갔기 때문에 만근이 봐? 못 봐? 못 봐. 만근이가 오기도 전에 행사 종료하고 그냥 헤어져 버렸거든. 그죠? 그래서 거기 반근이 돼지고기 반근 언어유희야. 동음이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언어유희입니다. 동음이의 관계. 음은 똑같고 의미가 다른. 소리가 같지만 의미는 다른 단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언어유희예요. 그리고 나서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한테 뭐라고 얘기한 걸 떠올리죠. 본인이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이장이 황만근 불러 너 같은 사람이 그 이제 경운기에다가 그 현수막 걸어붙이고 나와야지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하죠. 그제밤 내일 걸기대회 간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한테 뭐라고 하셨죠? 자, 민씨는 황만근의 실종이 이제 이장과 관련 있다. 저 사람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은 민씨를 흘겨보죠. 아니 만근이가 없어진 게 왜 내 잘못이야? 이장 이기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둘의 갈등이 쭉 시작되죠. 넘어가세요. 자,
자, 그리고 그 한 장 넘어가시면 2장의 대사 중에 2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 걸기되어 있다고 참석하라고 한 것.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 걸기대회 체크해 주시고요. 이때 당시 1990년대 농촌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농촌이 힘들어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빚. 그치? 국가에서 무리하게 빚을 잡고 대출을 해줘. 그치? 그리고 한 가지는 뭐야?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한꺼번에 매수하죠. 근데 비싸게 줘, 안 줘? 안 줘. 그치?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해본다라고 하면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됐던 시기다. 그리고 나서 거기 보시면 옆에 이제 내가 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줄을 안 댔기라. 여기 백리길을 경운기 끌고 갔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끼고 그거 밑줄 쳐놓고 애초에 경운기를 타고 가는 것이 무리였다는 거죠. 백리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치? 그래서 아무도 안 한 거야. 근데 그걸 이장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근이한테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고장난 경운기 체크해 주세요. 고장난 경운기 그리고 황망근 씨만 그것도 체크해놔. 어떻다? 황망근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암시해 주는 애다. 기운을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가 이러거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고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그리고 나서 자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문다 뿐이지. 남들은 황망근의 경운기를 못 무는 거야. 남들도 경운기 다 있죠. 근데 뭐는 못 몰아? 황망근의 경운기는 황망근만 몰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씨랑 막 싸우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 이제 가서 보시면 자 진짜로 기운기 끌고 갔으면 군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이런 대사 나옵니다. 2장 대사 중에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투쟁 방침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황망근한테는 경운기 타고 가라 그러죠. 본인들 트럭 타고 가고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뒤로 넘어가세요. 자, 2장의 비인간적인 면모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건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황망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고 동네 사람 누구는 해서 동네 사람 모두들이 황망근의 실종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왜? 망근이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던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 마을 사람 모두가 황망근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뒤에 뭐가 흘러나와? 황망근 가가 나와. 그래서 황망근 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황망근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해줘. 얘는 고전소설 전의 형식을 따온다 그랬죠. 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인물의 일대기를 보여주게 되는데 얘는 역순행적 구성이라서 일대기를 보여주기가 힘들지.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황망근 가.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황망근의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쭉 나타나게 되는데 자 거기 이제 하나 둘 셋 왼쪽에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 황영석은 체크해 주세요. 자 황영석도 기억해놔. 황재석, 황영석, 황동수 기억해 놓으세요. 오케이. 황재석 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사람. 그치? 황철석도 있지. 황철석은 뭐야? 민 씨한테 아이 농부도 아닌데 뭘 자꾸 가려 그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 황동수는 그 망근이가 군대 신체 검사 받으러 갔을 때 토깽인지 여운지 뭐 그거 하느라 늦게 온 적 있어요? 얘기하는 사람. 황영석은 마을의 분유통 정리하는 사람. 오케이? 그 똥 퍼다가 그 이제 거름장에다가 삭혀서 그 거름장에 있는 거름 나눠주는데 황영석은 지가 뻗다고 지네 집으로 다 가져가죠? 그치? 여씨노인 같은 사람,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사람들, 황망근은요 그런 사람들을 더 챙기죠. 황영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45살 황영석 나오고 고령화된 농촌사회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뭐 옆에 보면 망근이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준다 해도 이런 일 안 할 낀데 즉
황만근이 마을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라고 하는 거 나타나고 있고. 뒤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여신호인의 대사가 나옵니다. 망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밭으로 올 낀데 망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나. 그래서 그 마을의 사회적 약자들도 황만근한테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었죠. 황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밭에만 뿌립니다. 황철석, 황궁수, 황재석 다 알아두세요. 황영석처럼 제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 뿌리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술자가 서술해주는 부분들인 거죠. 특히 여신노인처럼 일찍 남편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줬다.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고 방송을 해서 마을회관에 모입니다. 이 다음날 황만근이 걸기대회에 참가했고 얘가 실종됐다는 거 그 다음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황만근은 빚이 없는데 여기는 왜 갔어? 술 때문에 간 거야. 술 마시려고.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황만근이 죽은 가장 원인은 술이야. 왜? 술 때문에 안 갔으면 자기 거기에 참가할 이유 없잖아. 부채가 없는 사람인데 걸기대회 왜 가? 거기를 왜 갔어? 술 마시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또 넘어가세요. 자, 여기 경운기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자, 민씨는 농민총궐기대회에 참가하고 싶어 합니다. 참가하고 싶어 해. 민씨가 민순정이라는 사람이고 남해에서 온 사람이거든. 근데 참가하고 싶어 해.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경운기 없다면 농사꾼이 아니지럴. 그러니까 민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 안에 꼭 밑송이 심겨놓고 어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이 사람 뭐해? 화훼농업 하는 사람이야. 화훼농업. 꼭 키우는 사람. 어디 고장난 경운기 없어요? 경운기 꼭 있어야 됩니까? 이랬더니 황철석. 자, 황철석 잘 알아두세요. 황철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도 짓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거 왜 신경 써? 경운기는 왜 가져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 말이 그렇다는 게지. 민소까지는 경운기를 끌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하고 그 다음에 경운기 갈아타면 되지.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왜 자꾸 농민 골기대에 나가려고 했어? 그리고 나서 저기 부채라는 단어 알아두시고 그때 당시 농촌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죠. 그리고 부채 말고 선풍기에도 되겠네. 얘도요. 동음이의 관계에서 오는 언어유입니다. 부채, 빚이라는 뜻이고 부채, 선풍기랑 부채할 때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물체라는 뜻이죠. 진현이는 내신 대비지 다 풀었어? 프린트랑?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디 갔어?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칸 보게 되시면 연대보증제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제도 체크해 놓고 한 사람의 마을 사람이 빚이라고 하는 걸 못 갚으면 줄줄이 도산하는 이유야. 연대보증제도 문제점이다. 요거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글쓴이 생각이랑도 같은 거겠죠? 이 글을 쓴 작가도 연대보증제도라고 하는 걸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때? 한 마을이 통째로 야간 도주를 한 사건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서 저기 닭이라도 닭 모가지 빚지면 이제 계란 한 개도 없을 텐데 닭이 뭐야? 농촌이지. 그치? 계란이라고 하는 거 계란이 한 개도 없어진다. 농촌 붕괴고 계란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농산물이겠죠? 농촌 사회에서 나오게 되는 소산물일 거고 각각 비유되어 있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시면 걔들은 계란도 수입해 먹으면 된게 해서 1990년대 농산물 수입 시장이 개방됐던 현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농촌의 어려움을 개의치 않는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옆 페이지 같은 경우는 민 씨가 황만근과 이장이 하는 대사를 들은 날인 거죠. 자, 뭐 거기 농촌의 현실도 보시면 대출은 받아. 근데 그걸 가지고 농사 지어? 안 지어. 그거 가지고 다방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장이 평소랑 다르게 황만근을 치켜 올려 세워주지. 그 의도 체크해주세요. 위험하고 힘든 일에 앞세우려고 황만근을 높이 사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이 생략되고, 그죠? 자, 일주일 뒤에 황만근이 돌아왔다. 이래서 마지막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의 형식에서 일대기 구성 뒤에 사관의 논평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저 논평 시작 전에 결과가 나오게 돼.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자, 황만근의 실종 결말이라고 하는 게 제시됐죠. 근데 이 실종은 결말이 없대. 비극적이죠. 비극적 결말이 나타나게 되죠.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자, 황만근의 아들은 황영호인가 그래요, 이름이. 영호. 그치? 이 영호는 황만근 실제 아들이 아니죠. 그치? 그리고 이 황영호라고 하는 애의 어머니랑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황만근가에 가면 열근으로 등장되게 되는 애가 얘다. 알아두시고 점층법 쓰이는 거 체크해 주세요. 황만근은 돌아왔다. 돌아왔다. 그의 뼈를 안고 돌아왔다. 점층적 표현 쓰입니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자, 그리고 나서 황만근 황 선생은 여기서부터가 사관의 논평 부분에 해당되는 묘비명이죠. 이 묘비명은 황만근의 일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생의 총 정리와 평가가 들어가 있다 체크해 주시고 황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 체크해 놓고요.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신지라는 단어 뜻 알아두세요. 지혜죠, 지혜. 하늘이 내려주는 지혜.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뿌리를 대 알껍질을 까주고, 그래서 후년에는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민씨가 바라보는 황만근이고 그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자, 황만근의 이타적이고 성실한 삶을 요약해놨다. 요약이라는 단어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서술자가 요약해놨다라고 해도 될까? 되겠지. 묘비명 서술자가 누구야? 민씨니까. 그렇죠? 이 묘비명이라고 하는 애는 사관이 사관의 입장에서 쓴 평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관 역할을 하는 게 민씨죠. 그래서 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황만근이 농약을 써서 무리하게 수확 늘리지 않았다. 농약에 대해서 황만근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농약을 쓰는 농부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 농부들이 농약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현실을 부정적이라고 보지. 오케이? 황만근은 농부들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농약을 쓰는 이유가 뭐야? 생산물이 더 많이 나와야지 얘네들이 어쨌든 빚이라고 하는 걸 갚잖아.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 다음에 황만근이 마신 술에 대한 제 해석 잘 체크해 두세요. 황만근이 마신 술은 보통 사람들은 황만근 죽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민씨는 황만근이 낙천적일 수 있었던 원인이고 이유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다. 그리고 이제 황만근의 실종의 전말에 대해서 제시해주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부분 좀 보시고 뒤로 넘어가 주세요. 거기서 약속을 지키는, 그리고 어머니 생각을 해서 뭘 사? 생선 사죠. 생선. 어머니한테 줄 생선. 아침에 어머니가 생선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걸기대회 가서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생선을 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욱이가 사고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술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날씨가 아직 초봄이죠. 초봄. 비가 오는 날 비 맞은 다음에 새벽에 술 마시고 잠들어가지고 결국은 동사한 거야. 첫째 운으로. 그래서 동사한 거 체크해 주시고. 자,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 혹염의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그 부분 황망근의 덕,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에 비유해놨다. 얘들아 이거 산수유나무의 농사랑 연관돼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지? 황망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그늘이 옥죄어질지 않은 인물이야. 마을 사람들은 옥죄어진 사람들이고 마치 산수유 나무 같은 게 황망근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그리고 산수유 나무의 농사 연관돼서 나올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잘 체크해 주세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로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뤄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황망근의 훌륭한 인품을 반복하고 있다. 반복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장 보도록 하죠. 단기 4330년 여기가 서기 1997년 5월 20일이죠. 1997년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마지막에서.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형운으로 지분 삼은 선생인지라. 자, 묘지명으로 써야 되는 묘비명이지만 묘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묘비명으로 못 썼어. 화장했다.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기록했다. 세터말이 신대리죠. 신대라고 하는 게 새로운 장소. 이룬 것도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민씨는 귀농에 실패합니다.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려 쓰다. 민순정 이게 민씨죠. 오케이. 자 얘들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 필기한 거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